저희가 첫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재무설계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일을 하는 방법을 알면 그 분야에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는 돈 맞죠? 재무 그러면 일단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돈은 이제 저희의 슬로건, 돈은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진짜 중요하죠. 모아야 부러질 거 아니에요. 예? 안 모은 게 부러지나? 강남의 뽕밭이 아무리 올라가고 지금 잠실에 롯데월드가 들어오고 해도 내 거 없는데 내 돈 돼요? 난 돈 쓰러만 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모으고, 그래서 이걸 종잣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 시드머니라 하대,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뭐예요? 시드머니가 결국 종자잖아, 종자. 그래서 종잣돈 똑같다, 그죠? 근데 종자라는 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시키고 하고 거기서 뭐 싹 나고 이런 거잖아, 그죠? 씨감자 같은 거다, 그죠? 자, 모은다라는 건 있어야 모으지. 근데 하나 여쭤봐요. 얼마만큼 모으나요? 하기 전에 일단 모은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자, 우리 안 그래도 구정 얼마 안 지났으니까 돈은 모을 때의 가장 황금 룰이 뭐예요? 돈을 모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게 바빌론 부자의 총성가 거기 보면 바빌론 왕이 전 국민을 너무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잘 살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사는 부자들한테 그 부자가 된 방법을 다 국민들에게 공유시키고 나누어서 그 가르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 1번이 뭔 줄 아세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1번. 부자가 되는 규칙 1번. 저축한다. 저축한다. 네. 저축한다. 근데 어떻게 저축한다 했냐면 이게 아까 쓰고 저축한다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저축하고 쓴다. 남은 게 없으면 버려야지. 네. 그래서 저축하고 쓴다가 1번입니다. 결국은 이게 종잣돈이 되고 모으고, 그런데 저축만 해도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자를 10%를 일주일간 10%를 주고 썼대요. 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000만 원 빌리는데 100만 원을 주고 쓴 거지. 그 잠시 빌리는 왜 돈들이 강남에 이런 돈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를 주면 1,000만 원을 10%를 주면 10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4주를 했다면 400이 나가겠죠. 자, 만약에 이런 식의 이자가 있다면 30% 이자, 한 달에 40% 이자가 있다면 2달 반 만에 돈은 2배가 되죠. 맞죠? 그 2달 반도 안 갈 거예요. 또 빚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다면. 자,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한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겠지만, 한때 우리나라도 이자가 20몇 %일 때가 있었죠. 요거를 7.2법칙이라 합니다. 7.2법칙이 뭘까요? 7.2법칙은 내가 저축하고 있는 돈이 저축된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이자가 몇 %일까? 몇 %이면
몇 프로일 때, 이자가 몇 프로일 때 내 돈 2배는 언제 될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여기 금리가 7.2%다면 10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3.6%라 하면 몇 년 만에 이자, 20년 만에 돈이 2배가 돼요. 저축한 돈에. 그런데 그 이자가 1.8%라면 몇 년 만에 될까요? 약 40년 만에 가죠. 그래서 1.5%를 대보니까 47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면 혹은 은행과 비교할 때 이런 치리법칙을 하면 내 돈이 2배가 될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제 얘기는 옛날에 우리 금리가 20몇 프로, 24% 이럴 때는 3년 되면 내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만 집어넣어도 됐었죠. 근데 지금은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내 돈이 불려고 2배 불리려고 한 40년 있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돈 1억 가지고 2억 만들려고 40년을 은행에 넣어놓고 보니까 그 사이에 우리 동네 집값은 몇 배로 뛰었어요. 40년 만에. 적어도 20배는 뛸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10배를 뛰어도, 물가를 해도 10배는 뛰어요. 자, 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모으는 거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저금리, 그래서 이제 금리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저금리. 지금 저금리 맞아요, 안 맞아요? 5%에 비해서는 1.5는 굉장히 적은 금리 맞죠? 근데 일본이 지금 제로 금리죠. 그러면 전부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고 제로 금리가 되고 은행에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될 그 정도가 되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금리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역마진이 생기겠죠. 제일 실감 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1억인데 집을 1억 주고 살라 했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9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빚지는 게 너무 싫어서 1,000만 원을 더 모으려고 1년을 모았어요. 그 사이에 집이 1억 2천으로 뛰어버린다. 그죠? 그러면 나는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나는 1억은 모았는데 또 1,000만 원이 또 모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게 이자가 좀 있더라도 1,000만 원을 어디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살 걸 그랬네 라고 하는 계산이 되는 게 금리와 물가의 관계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때 금리를 해치할 수 있느냐, 금리를 넘어설 수 있느냐, 금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일 큰 걸 거예요. 금리보다 높으면,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저금리의 저성장의 시대에는 이런 금리가 우리한테는 화두가 될 건데, 자, 그렇거나 말거나 모으고, 근데 이제 불리려고 하니 이제는 옛날과 달리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가 좀 필요해요. 이 공부를 해야, 아는 게 있어야,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이제 불릴 수도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여기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누가 공부하면 되냐면 사실은 자기 공부는 자기가 각 개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모으고 불리는데 같이 공부하고, 근데 10년 모으고 20년 불려도 지켜내는 거는 한순간에 사람들이 이룰 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나는 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부자가 못 됐다라고 하도 얘기하길래 각자에게 백만장자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결국은 이게 일정 기간 10년, 3년 시뮬레이션을 해도 10년을 시뮬레이션을 해도
다 골고루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돈이 전부 한두 사람에게 가 있더란 얘기다. 그죠? 못 받아서 부자가 안 된 게 아니라 돈은 관리를 못해서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결론. 곳곳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켜내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가 여러분들께서 고객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예, 이거 꼭 한번 챙겨 두시는데, 자,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불리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게 재무 설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돈은 얼마만큼, 전에 돈을 왜 모으나요? 이런 질문에 돈은 왜 모을까요? 이게 너무 질문이 웃기죠? 네, 돈을 왜 모으다니? 정답이죠? 잘 쓰려고. 잘 쓰려고. 그래서 잘 쓴다라는 게 뭐냐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서, 그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11억이 필요한지 10억이 필요한지 계산 한번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저희가 필요한 돈이 쭉 있어요. 근데 한번 적어봐야 정확하게 나오고, 그것도 예측 못한 게 있어서 생각보다 못한 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치 생활비는 갖고 있는 예비비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계산 못한 게 나올까봐. 자, 중요한 건 내 일생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이만큼은 모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자, 봐요. 여행 가요. 혼자 가는 여행하고 4명이서 가는 여행의 경비가 같아요? 다르죠? 네. 혼자하고 4명하고 다릅니다. 1박 2일하고요. 무박하고요. 5박 6일하고 경비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60 넘어서는 난 안 살라고. 환갑 넘어서는 안 살라고 한 게 불과 15년 전에 사람들 얘기해요. 환갑 넘어서 뭐 이렇게 페인팅하고 안 살아. 이랬어요. 막 벽에다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안 살아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제일 은짠하는 게 뭐냐면, 그때 누가 나한테 80이 넘어도 한 10년 이상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때 그 돈 그렇게 안 줬다 이거지. 안 썼다 이거지. 그렇게 처리 안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봐요. 몇 박 며칠인가 중요하죠. 이거를 내가 여행처럼 2박 3일하고 그냥 올 거야 이랬는데, 제주도 갔는데 비행기 안 뜨면 어쩔 건데. 배도 안 뜨고 하면. 근데 이거는 여행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그죠? 자, 이래서, 그리고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했는데, 그냥 홀딱,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 여자를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된다. 그죠? 자녀는 절대로 안 할 거야 했는데, 하나 어쩌다 했는데, 너무 그냥 이뻐서 4명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절대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최소 비용은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게 어떤 거냐면, 진짜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11억 5천만 원을 11억 모아놓고 12억 벌려고 입지도 쓰지도 먹지도 못하다가 굶어 돌아가시는 분이 제일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또 10억이 필요한데 뭐 그 정도야, 5억이 필요 없어 이러면 나중에 이제 5억 원어치만큼 그 이상으로 당황스럽다. 그죠? 여러 사람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앞으로 돈은 태도로는 무조건 저축 중에 제일 좋은 저축은, 그래서 네, 강제저축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강제로 저축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 시행이라도 되게 되는데, 자, 일단 저축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 물론 종잣돈으로 무조건 하겠지만 태도로는 강제저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최소한의 인생의 경비를 한번 계산해 본다. 이게
얼마만큼 모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은 던져본다, 그죠?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자녀 교육 부분. 그래서 제일 많은, 보니까 대부분, 봐요. 대부분 인생에 필요 경비가 있는데, 재무 설계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목적 자금과 보장 자산. 근데 목적 자금이라 하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목돈. 인생에 드는 목돈이 뭐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중찬님? 네. 누구나 대한민국은 특히나 주택에 대해서 집 하나는 세상 없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같은 걸 갖고 계세요. 또요? 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교육 자금은 대한민국이 전 분야의 탑일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죠? 그리고 부모들의 로망이잖아. 그죠? 네. 이게 최고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교육 자금은 타이밍이 특히나 더 중요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시기가 너무 늦춰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주택자금, 교육자금 또 뭐 있어요? 네. 노후자금.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노후예요? 우리 중찬님의 노후는 몇 살부터예요? 70, 80, 네. 난 60. 네. 그럼 잠깐만요. 노후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못한다.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 서울에 지금 월화수를 있다 오잖아요. 집이 있고요. 이제 집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본사가 있어요. 세 군데 가면 제가 아침에 7시 돼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보통 그 시간에 청소를 다 하고 계세요. 그분들, 그 세 분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아니에요. 70세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노후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한 번쯤은 정리해놔야 되는 게, 지금 하도 안 할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밤에 하는 일들은 주로 하는데, 새벽 일찍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안 하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세 분의 평균 연령, 내 계산을 해봤어요. 몇 세세요? 76세. 한 분은 79세. 또 한 분은 78. 전부 80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새벽부터 오셔갖고 일하는데, 아드님이 경기도에서 내려주시면, 하여튼 근데 한 분은 자리도 없이 계단에서 그냥 쉬세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79인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보니, 이게 옛날에 우리가 15년 전만 해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랑 이어지느냐, 60 넘어서 보험료 내라는 거는 사기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고객을 우롱하는 일이지? 이런 말이 맞는 얘기냐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60은 유엔에서 정의한 선진국 기준으로 청춘의 나이에 들어갑니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듣는 60 언짢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나이에 대한 그거는 안 쓰지만, 제가 10년 프로젝트를 1차년 계획 5년을 3번 정도는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래서 주택, 자녀, 노후 있는데, 요 노후를 지금 한국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남자, 여자, 한국 맞아요. 남자와 여자의 지금 평균 수명 나온 거 아세요? 최근 거. 여자 80, 남자 80 몇 세일까요? 남자 83.5, 여자 87점 얼마에서 88세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평균에 쏘으면 안 되는 거. 이 평균 나이는요, 태어나면서 죽은 아기,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죽은 아기까지 30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가장까지 다 평균해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나이보다 사는 사람은 더 산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1년의 기대 수명, 이런 용어도 아셔야 돼요. 기대 수명이 우리가 출산율을 얘기할 때 무슨 출산율이라 그래요? 무슨 출산율을 계산할 때 갑자기 용어가 출산율 앞에 뭐 합자가 들어가는 게 붙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에서 내려갔어요. 합계 출산율, 죄송해요. 이게 합계가 생각해요. 합계 출산율 나오는데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한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하시든 평생 낳는 아기가 0.9라 하면 한 명이 이제 채 안 되게 된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네, 안 낳는 분들도 너무 요즘 개 고양이는 키워도 애기는 안 낳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펫보험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거지. 펫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펫에 대한 보험이요. 자, 그래서 기대 수명이 0.6이 넘어요. 는다라는 얘기예요. 1년에 기대 수명이. 그러면 1년마다 0.6년, 그럼 한 6개월씩 0.65던데요. 그러니까 6개월씩 1년에 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이면 60개월이죠. 60개월이면 5년. 그럼 5년이 또 느는 거지. 그럼 92살 뭐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92 뭐,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해요. 자, 심각해서 그 얘기 들으셨죠? 70대 분, 70몇 분, 80 다 되어 가시는 분이 자꾸 경로당 안 가시고 자꾸 동생을 따라와서 형님 경로당 좀 가시라고 왜 안 가시냐 이랬더니 거기 가면 형님들이 심부름 너무 많이 시켜서 가기 싫다. 그죠? 예, 예. 그럼 시골에 가시면 80대 분들, 그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글을 보자면 언제까지 인생의 경비 중에 노후 자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있어요. 주택, 교육, 노후, 주로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자녀 결혼과 아니면 본인의 결혼. 네. 이거 굉장히 목돈이기도 하죠. 네. 결혼, 주택, 교육, 노후, 현대 자녀 교육 뭐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본인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아니면 20대 30대들은 본인 결혼부터 중요하죠.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기 빠진 거. 그렇죠. 창업. 그리고 그 밖에가 뭐 각자 있겠죠. 뭐 교회를 짓고 싶다, 절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요 항목은 다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약에 주택이 3억인데 내가 대출을 1억을 하고 있다면 이분의 주택 자금은 1억이 목표가 돼야 되겠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목적 자금은 시기에 따라 쫙 한번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백지를 딱 그어놓고 현재 시점인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현재로는 보험이 100세가 나오면 이미 100세예요. 근데 최소 90세 이상은 90세까지는 설계를 해드려야 된다. 그죠?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 계산을요. 지금 자녀 교육비하고 다 빼고 생활비, 두 부부 생활비, 식비, 뭐 다 문화비, 자동차 보험 다 집어넣으면 150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 택도 없어요? 그럼 택도 없는 거 그 계산 갖고 한번 해볼게요. 택도 없는 계산을 두 부부가 150, 여기에는 간병비, 뭐 의료 지출비가 늘어나는 거는 계산도 안 하고 한 달에 150인데 아까 60이라 했어요. 60에 해서 30년 계산 안 해볼게요. 한 달에 150인데 1년에 18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년 하면 5억 4천이래요. 택도 없는데. 그럼 여기에 아프면 병원도 못 가. 그죠? 자, 이러다 보니 이런 5억 4천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지. 뭐 하여튼 이런 고민. 아까 택도 없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택도 좀 있게 250으로 하면 7억 5천 돼요. 아니야 9억 돼요. 그래서 뒤에는 활동비는 적고 의료비 지출이 많겠죠.
뭐 하여튼 이렇게 가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기가 막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10억이 안 넘는 사람이 40세 기준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후 자금만 해도 택도 없는 걸로 5억이 넘으니. 그럼 여기서 더 뺄 거 해봐. 결혼자. 자, 요거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한 번은. 근데 보세요. 지금, 요렇게 한 번만 해볼게요. 올해 몇이세요? 네? 예, 대상 잘못 잡았어요. 40대인 줄 알고 했어요. 자,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녀 있으시죠? 애기, 공부 잘하는 애기. 네, 공부 잘하는 애기는 나의 지출입니다. 저기, 몇 살이에요? 16. 또 있죠? 하나예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16세 이 친구가 대학을 가는 19, 20살을 딱 해서 여기 사이에 돈 안 벌어 놓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죠? 특히 얘가 공부 잘해가지고 로스쿨이나 네, 의대를 간다 했잖아. 그죠? 자, 이제 의대를 가요. 애가 빚구덩이에 안 가려면 부모가 지원해야 된다. 그죠? 6년이에요. 여자애기죠. 다행히 군대는 안 가네. 그죠? 그러면 26되면 그냥 나와서 인턴 레지던스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 경비는 쓰겠죠. 요 사이 학비 얼마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자, 제가 알기로 한 학기에 이래저래, 그리고 집에서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애가 하숙 생활비가 70만 원이 될 거예요. 30만 원은, 더하기 30만 원은 하루에 10,000원씩 주면 용돈 3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000원 갖고 한 끼 밥 먹기 빠듯하다, 그죠? 공부한다라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그 친구는 100 안 주고는 생활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집을 떠나는 순간. 100만 원 곱하기 1200 곱하기 6년이니까 7200만 원은 이제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이게 생활비. 학비는 따로다, 그죠? 그럼 여기서 더 뺄 거 있어요. 얘는 이 돈 주면요, 집에도 못 와요. 집에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제일 적게 한 해볼게요. 학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의대 학비가 얼마든가요? 그래서 1,000원 넘어요. 요즘 대학이 웬만한 의대는 다 1,000만 원이 넘는데 중간에 책 원서값만 해도 이거 갖고 책 사면 될 거라. 근데 1,000만 원이면 이게 몇 학기? 12학기니까 1억 2천이다. 그죠? 1억 9,200. 세상 없어도 이 친구는 2억 안 들이고는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억.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학교 다닐 때 레슨비 지금 주고 있죠? 안 주나요? 공부 안 하나요? 전부 인강만 해요? 학원은 하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장학금 타고 가면 좋은데 일단은 해놓고, 자, 결혼을 하면 보통 따님이 전문직이 되면 크게 요새 그건 안 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자, 집을 사는 거는 조금 뒤에 자기들끼리 살아면 되는데, 제가 부모가 애 올라가서 이거는 그냥 기숙사 쓴다 했는데,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좀 죄송하지만 5,000만 원을 주겠다 하면, 방을 하든 뭘 하든 5,000만 원 주겠다 하면 넉넉한 거예요, 이게. 네, 전세 보통 몇 억 합니다. 근데 5,000만 원만 이제 네가 벌어라 하고 그동안 했으니. 자, 이래 놓고 내 노후 자금은, 그럼 요때 이미 26일 때 나는 몇 살이에요? 61입니다. 아까 이제 경제적 독립 끝났다, 그죠? 근데 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간다면, 주택에 대해서는 어때요? 주택은? 자가주택이고 대출 안 끼고 있습니까?
그럼 대출 그 금액이 언제 갚더라도 그 대출 갚는 그게 목돈이, 자 1억이 있다면 1억이 나의 주택 자금이에요. 만약에 별 준비 안 하고 돌아가시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단 3천만 원 갖고도 넘어가는 집도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채는 보험회사가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금액만요, 요 생활비는 벌어서 쓰실 거니까 계산 하나도 안 할게요. 그것까지 하고 나면 너무 복잡해요.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요. 그러면 목돈만 얘기하자면, 자 주택자금 1억, 교육자금 2억, 그 다음에 자녀 결혼이든 뭐 대학원이든 석박사를 하든 내 5천 주고 니 알아서 다 해라. 이러면 자 이래 놓고 내 노후자금은 내 남편과 150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여기 6기가 60인데 70까지는 일한다 생각하고, 이제 예쁘고 건강해 보이시니까 70까지는 일한다 생각하고 70부터 20년만 계산할게요. 그 뒤로는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렇게 하면 20년만 해도 이게 3억 6천입니다. 자 그러면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그렇게 키웠는데도 7억이 필요하다. 그죠? 최소 7억인데 그 밖에 필요 자금, 이제 창업은 못 하시는 거지. 이래 되면 닭튀김만 해도 1억 5천 원 들어가요. 닭을 튀겨도 1억 5천 들어가. 자 그러면 7억인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부터 목돈이 7억인데 다른 거 다 빼고요. 이거는 내 죽으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보장, 사망에 대한 보장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요거의 목적 자금인데, 제가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보장 자산은 뭐냐면, 내가 요거는 어떨 때 요렇게 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70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는 다 보존을 하고 빚 안 지고 그러면서 목돈만 모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내 애도 절대로 발목도 아파서는 안 돼요. 그 지출. 근데 애기도 정말 건강하게, 나는 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요.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러나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특히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특히 더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내 삶이 계획대로 보장이 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하니까, 현금 7억 있으면 이건 다 해결돼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빼고라도 내한테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남은 와이프고 누구 상관할 죽는 내가 제일 불쌍하지. 그래서 산 사람은 어째도 산다라고 생각해도 애기에 대한 부분하고 집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근사해야 되니까 5억의 사망보험금이 2억 3억 3억 5천 3억 5천 4억이 이때에도 필요하다. 그죠? 이게 보장자산의 크기예요. 그럼 여기에 부채가 만약에 1억 있다면 이제 4억 5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3억 5천 더하기 1억. 이런 계산은 앉아서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임님 맞죠? 신성임님. 여기서 더 뺄 게 있어요? 네, 더할 건 있지만 더 이상 뺄 게 없다. 그죠?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다면 지금 애들 고등학교 외고 보내갖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시키고 있는 엄마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딱 쓰고 나면 사람들이 한숨부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파서 답이 없어서 생각도 하기 싫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솔직히 얘기 드려요. 지금 50 안 한데요. 30년 납 해가지고 4억을 한번 정 안 되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계획을 탁 세우고 저축하고 할 건데, 일단 그 사이에 4억만, 그럼 20년 정기보험을 하든, 급할 때는 5년 정기보험을 하든, 그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는데 4억을 종신보험으로 언제 죽어도 4억 나오게 하려는데, 1억에 50세면 10년 납이면 얼마 정도 돼요? 한 40만 원은 나와요. 10년 납 50세. 10년 납이면.
어쨌든 40만 원은 한 40만 원대는 나와요. 1억에 1억에. 네. 그러면 4억 같으면 160을 넣으라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10년에는 160인데 20년 납에는 85만 원만 하면 된다거나 40년 납하니까 그래도 한 5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근데 40은 안 되고 지금 30년 납이잖아. 그죠? 그러면 30년 납 같으면 조금 줄어들어서 한 60이면 가능하다면 60은 세상 없어도 넣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안 돌아가시면 뭐 하면 돼요?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으면 되죠. 이런 계산들이 이제 수적으로 나오겠죠. 그냥 1억 필요해. 야, 3억은 있어야지. 뭔 기준으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당신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재사망하고 일반 사망보험금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입니까는 그냥 1번 질문이라면, 2번 질문은 뭐냐면 이게 1억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더 해볼 수 있겠죠. 남으면 과감하게 안 해야지. 모자라면 머리를 써서 보태야지.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나는 딱 맞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심지어는 이거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내줄 거 필요 없다라는 분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 들어가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용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그 재무설계 끝나면 바로 들어갈 부분인데, 그럼 재무설계를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제 제가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할 때가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고객의 일생의 필요 경비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 돈을 모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하되, 그 실행을 방해하는 인생의 위험 요소들을 예측해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내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한 삶은 계획한 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분에게 재무설계를 받는 거겠죠. 제가 한다면 재무설계를 스스로 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는 아까 필요한 돈 모으기, 불리기 이것보다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죠. 그게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를 하면 돈 모으고 불리는 거는 생각하는데 지켜내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하면 그것도 그냥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 효율과 효과는 다르다 했죠. 자, 그래서 재무설계란 그거 하나지만 오늘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는 기초 작업을 오늘 한 거예요. 어떤